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채점을 다 못해서 공개는 못하고 있지만 채점 하는 대로 또 공개해드리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 두 달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쉬었었는데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통증이 남아 있어가지고 쉬어도 통증이 안 없어지고 점점 이제 그게 다리 저린 걸로 번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경통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그 주사 치료를 좀 받았거든요. 주사 치료를 한 두 달 정도 받았는데 차도가 없어서 결국은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그 주사 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를 조금 늦게 찍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어렸던 학생 시절에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 한 20대 초중반에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몸 쓰는 일이 있어도 막 무리하게 몸을 쓰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서 실제로 수술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또 그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폐를 끼치는 일이어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온몸에 바늘구멍이 막 나 있어요. 주사를 많이 맞으니까 링거도 맞고 뭐 항생제도 계속 맞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온몸에 이제 바늘 자국이 나는 걸 보면서 약간 정서적으로도 좀 그런 멘탈적인 텐션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약간 좀 더운 날씨였는데 금세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늦가을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재 같은 말이었죠.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그 어떤 것들을 배웠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양태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극도로 빨리 발전하게 되면서 이 발전하게 되는 속도와 윤리가 따라오는 속도 이런 것들 간의 괴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음, 직업관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옛날에는 있었던 직업이 지금 없어진 직업들도 있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이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정말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사이버 중독의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중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이제 먼저 생각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이버 중독이라고 하면은 한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그 게임 셧다운제라던가 그런 게임 중독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음, 한번 그 접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허리 보호대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깐 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벨이 처음에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했던 생각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악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결국은 그 수익을 가지고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냥 단편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든지 다 양면이 있고 또 이제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주입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의견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고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이 사이버 중독이라는 거에서 먼저 이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사이버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아는 말이죠. 사이버라는 말이 뭐죠? 요 사이버라는 말은 기존에 없었던 거라는 말이죠. 그냥 이 인터넷 상에서의 혹은 뭐 게임 상에서의 혹은 뭐 트위터 상에서의 커뮤니티 상에서의 어떤 중독,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중독의 정의를 제가 이제 그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면 도구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 인탁시네이션이라고 하네요. 약물 중독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딕션이라고 하는 의존증 같은 거를 동시에 말한다. 즉 이제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자취생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코올 중독보다는 알코올 의존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혼자 잠을 자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한 캔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자야지 이렇게 하고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유튜브 보다가 자야지 하고서 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서로 링킹이 되는 거죠. 딱 연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있잖아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종을 쳐, 먹이를 줘. 그러면 걔가 먹이를 보고 침을 흘려요. 그 다음에 종을 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줬으니까 얘가 침을 흘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게 이제 링킹이 된다는 거죠.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가 한 동작으로 인식이 되면서 종만 울려도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개가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요런 장면이 있는 거죠. 요거랑 똑같아요. 요 과정이 우리 자취생들이 밤에 혼술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 그러면 잠이 조금 슬슬 올까 말까 할 때 잠이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맥주를 하나 사와. 그 다음에 맥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졸리면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점점 하니까 어느 순간은 졸린 순간부터 바로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맥주가 없이는 못 자는 그런 이제 알코올 의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게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덥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맥주나 한 잔 먹고 잘까 이렇게 하고서 맥주 한 캔을 사오다 버릇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딱 밤만 되면 맥주 생각이 나고 이거면 한 잔 먹고 잘까 하고서 맥주 한 캔 딱 까서 먹고,
그러던 게 이제 맥주 한 캔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날부터는 맥주 두 캔이 되고 맥주 세 캔이 되고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끊고 이런 것들을 술 안 먹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이제 저는 그 커피 중독에 빠져가지고 커피를 맨날 커피 마시지 않으면 근데 사실 커피 중독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자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면은 그 자연적으로 잠에서 깰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분비를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난 최소 2시간 이후에는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커피를 마셔야지 이게 좀 그 호르몬에도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커피나 맥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건강해서 좀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은 그 신체 증상으로서의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중독이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약물 중독이라는 게 있고 정신적인 중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체 중독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알코올이나 수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먹으면은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은 뭐 위세척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정신적 의존이라는 건 더 심각한데 뭐 담배, 그다음에 커피, 마약, 환각제, 본드죠, 흡입제, 뭐 일부 의약품 이런 것들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 중독이 되면은 이 결국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이 어딕션이라는 것이 뭐죠? 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끊을 수 없게 되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못 끊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바로 게임이 있죠. 그 우리가 이 인터넷 중독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중독인데요.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어, 제 시대 때는 그 싸이월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싸이월드 그걸 꾸미는 거에 막 중독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뭐 그 꾸미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방명록에 글 남기고, 그다음에 친구가 이렇게 그 답장 써주면은 그런 거에 어떤 중독되는 현상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최근으로 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블로그 같은 거에서 그 한때 막 파워블로거 이런 것들이 막 블로그 한 사람들 거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다가 어떤 글을 남기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답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반응, 내가 글을 남겼을 때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로 치면은 그런 게 있겠죠. 에타 중독. 그래서 에타에다 글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내 거에다가 답글을 잘 달아주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커뮤니티들 있죠. 그 DC 인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이 있죠. 뭐 이 말하는 순간 묻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하기가 꺼려지는 뭐 일간 베스트, 뭐 오늘의 유머, 그 다음에 뭐 클리앙, 아니면 뭐 보배드림, 아니면 그 뭐였죠? 뭐 페미니즘 관련된 어, 메, 메갈? 이름 까먹었어요. 메갈리아의 딸들 원래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메갈, 메갈,
메갈리아의 딸들이 아니라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책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그 틀에 박힌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성적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다는 거를 책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페미니스트던 페미니스트가 아니던 그 책은 한 번씩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꼭 뭐 그 책에서는 이제 그 um과 neum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을 나타내는 고정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서 파생되는 단어로서의 남자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거기서는 페도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브래지어 같은 남성 성기에 차는 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거 안 차고 다니면은 저 새끼 노페도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 물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당연히 뭐 사실로 받아들였었던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들의 글을 남기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의 반응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에서 어떤 중독의 양상이 나타나긴 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거래 중독인데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그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아세요?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에다가 돈을 걸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불법 대부분 불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온라인 쇼핑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주식 거래 같은 것들도 이 매매 자체에 중독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한 입장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이런 그 것들은 다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오랜 태초부터 뭐 원래 수소였다고 하죠. 그 수소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태양이 생기고 뭐 이제 우리 은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은하가 생겨서 그 안에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 안에서 또 지구라는 곳이 생기면서 지구 안에 무생물이 생기고 뭐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도 여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지금 현대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대 그 과학의 주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그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클루지라는 책을 보면은 클루지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뇌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태초부터 뭐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발전해왔다기보다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당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형태로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뇌를 보면은 그 반짝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는 평상시에는 10%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반짝이는 물체를 봤을 때 반짝이는 물체를 딱 뭐가 반짝거렸어. 그러면은 다른 거에 대한 집중을 확 다 끄고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 그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집중도가 90%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실험인데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인데 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는 실험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요거 볼까요? 요 영상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세어봅시다. 여러분 몇 번 패스했을까요? 맞추셨나요? 고릴라를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다 찾아내셨나요? 보면은 고릴라가 지나가죠. 이번엔 투명 고릴라 실험입니다. 그 이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하면은 인간의 집중력이 거기에만 90%로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마치 투명인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걸 마저 이어서 가보자면은 그 반짝이는 걸 보면은 이거를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그 우리 선조들의 기억 속에 우리 옛날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쭉 진화해온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인간의 뇌는 반짝이는 걸 보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반짝이는 것을 보면 집중하게끔 인간의 뇌는 세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반짝거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90%로 집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뱀 있죠. 독사의 비늘 색깔을 그 흰색 그 반짝거리는 색깔로 보거나 아니면 밤에 보이는 맹수의 눈이 이렇게 막 노란색으로 빛나잖아요. 그 빛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 긴장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는 거죠. 도파민이 뭐냐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 일종의 호르몬인데 요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사람들이 요게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파민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런 사이클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뭔가 새로운 누가 내 글에다가 하트를 눌렀어.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면은 알람이 어떤 식으로 뜨죠? 갑자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딱 켜지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누구누구님이 조명근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딱 써서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딱 나타났을 때 이걸 확인 안 할 수 있나요? 확인 안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진화적인 이 뇌 구조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러면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화면이 꺼져 있다가 갑자기 탁 켜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가게 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을 이제 클릭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면은 여기 말했던 것처럼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기능 만든 사람이 굉장히 이제 후회를 했다 하는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거죠. 인간의 도파민을 너무 남용하는 쪽으로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중독으로 볼 수 있고요. 사이버 거래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사이버 거래 중독도 이제 과거보다 현대에는 더 소비가 간편하게 변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결제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다 입력해야 했다면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 쓰기를 쉽게 만들고 하게 한다는 거죠.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 배달의 민족에서 새로 나온 그 식당의 메뉴들을 보는 거 그거를 이제 본인 취미라고 이제 장난삼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그런 아까 말했던 이런 중독의 하나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빠뜨리게 만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중독인데요. 게임 중독이라는 거는 그 이거를 더 능동적으로 이게 이제 그 교육 모형 중에 악스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텐션, 리액션, C가 뭐였지? 그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빠지게 되는 악스 이론이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스 이론이란 그 악스 모형이라는 게 되게 조금 단순한 교육 모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지식에 있어서 빠지기 쉽게 만드는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악스 모형인데 요거에 이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 그 악스 모형이 제일 잘 구현된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클릭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 캐릭터가 막 몬스터를 죽이고 몬스터 죽였으면은 어떤 성취로서 보상이 나오죠. 아이템이 나오고 이 아이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죠. 이게 환류를 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더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고 계속 이게 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게임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 중독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뇌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뇌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그 도파민 분비가 되는 것에 되게 취약한 그래서 그거를 절제를 하지 못하는 형태로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왜 그 PC방 살인 사건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도 게임 중독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실험한 대표적인 실험 중에 여러분 옛날에 그 보신 적 있으시죠? PC방에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그 실험했던 것처럼 그 장난으로 말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게임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절제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게임하다가 딱 한 시간만 해야지 했는데 한 시간만 못 하고 아 진짜 이번 판만 하고 끈다 하고 한 판 더 하고 한 판 더 하고 아 이번에 우리 팀 정글 때문에 졌다 정글 차이 막 하다가 한 판 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2시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막 5시간 하고 아니면 원래 친구랑 약속 있었는데 까먹고 계속 하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게임 중독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지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처럼 그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 공격하거나 아니면 복수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게임 중독이 굉장히 무섭다. 요즘은 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비단 뭐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때만 하더라도 어, 저 때만 하더라도 한 중학생부터 게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어린애들도 다 게임하고 뽀로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음란물 중독인데요. 음란물 중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될 만큼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아는 마당에 그리고 뭐 그냥 그게 뭐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 19세 미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이제 불법도 아닌 나이가 됐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이 온라인 그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왜곡된 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마치 그 거기에 나오는 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그 화면에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유치한 걸 보면서 즐기는 너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하셨던 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음란물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이 아닌데 그런 걸 보고서 마치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막 시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온라인 중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게임 중독은 과연 질병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2018년에 나온 기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를 하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측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행동 중독 저널이라는 이 논문 학회지가 있나봐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명문 대들 학자가 공저자로 참여를 했는데 게임 중독에 해당하는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게 뭐죠? 그 게임에 장애가 있다 하는 거죠. 게임 장애 뭐 이런 거 라는 항목을 공식 질병으로 신설하는 방침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질환을 공식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비임상적인 사회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게임 중독이 만약 병이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뭐 기준이 있어야지 명확한 기준. 게임을 몇 시간 해야지 중독이고 몇 시간 아니면 중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뭐 몇 시간 해야 중독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하죠. 소주를 뭐 3병 마시면 중독이다. 소주를 4병 마시면 중독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제어가 안 되면 중독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가 않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한데 일단 굉장히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실제로 게임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 부모 세대들에서는 게임은 질병이다. 이거는 중독이고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는 안 된다. 라는 입장 가지고 주로 부모 세대들이고 반면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업계 종사자들이죠. 게임 업계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이 게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 창출
해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단순히 게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제반 산업들,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들거나 뭐 등등. 아니면 그 여러분들 게임을 그냥 대충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 제 친구가 이 그 게임 개발자인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내 같은 경우는 국문과를 나왔어요.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 게임 회사에 같이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게임의 스토리 쓰는 그 스토리 작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게임할 때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이 게임은 뭐 대충 뭐 이렇고 그렇고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게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게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질병일까 아닐까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이제 요거는 그 삼성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온라인 섹스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사이버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강박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정보 과몰입 이런 것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다. 이런 중독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삼성병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었는데 지금 이제 헤어졌는데 그 사귀던 당시에 여자친구랑 항상 싸우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꼭 그 정보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자친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뭐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라고 딱 말한 다음에 바로 그걸 딱 핸드폰 꺼내서 찾아봐요. 그래서 그 출처가 진짜 믿을 만한 출처인지 아니면은 그냥 카더란지 이거를 밝혀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이거 출처가 불분명하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카더라 카더라 하면서 돈 거야. 이거는 결코 과학적이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정보 과몰입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런 중독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되게 접근이 쉽고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되게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 스티뮬레이시 딱 주어지면 어떤 내가 컴퓨터를 자극하면 컴퓨터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SR이 딱 그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행동주의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이제 SR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Stimulate Reaction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극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리액션이 항상 존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쉽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령 뭐 인터넷 그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굉장히 쉽죠. 그냥 거기다 치기만 하면 다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걸 막는 속도보다 새로운 이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을 더 빨리 배우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막 야한 사이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은 부모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뭘 설치해. 그러면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것들을 친구들이 또 알려줘요. 막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면은 그걸 뚫을 수 있다. 그럼 친구들이 그걸 막 받아서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뚫어가지고 또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중독의 양상이 되게 이제 쉽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면에 이제 공격성을 막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아니면 그
관심이나 인정을 덜 받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나 하나의 썰일 뿐이고요. 하나의 그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어떤 A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거랑 B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게 전혀 다른데도 둘 다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타인의 관심을 덜 받는 사람이 더 이런 공격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이다. 그냥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충동 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약물을 통해서건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건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중독에 빠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부모 문제 아니면 주변 친구들 문제라기보다는 유전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뇌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주변에서 듣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기억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인간의 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떠올렸던 것, 최근에 생각했던 것만 그 빠르게 출력하는 형식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지 하고서 엄청 힘도 있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막 좀 재밌는 뭐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막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걸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더 나아가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변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했던 한마디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은 그냥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다 라고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가 반짝이는 거에 반응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애를 학교에다 데려다 놓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있으면 거기 컴퓨터가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몬비라는 건 뭐냐면은 합성어인데요. 스마트폰이랑 좀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좀비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학교에 보면 그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운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속도가 빠르니까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은 이제 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딱 끼어들기를 했는데, 차 입장에서 보면은 느리게 가다가 갑자기 탁 끼어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런 것만 고민해도 사실 주의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판국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단 이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중간중간 막 핸드폰 계속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서 보면은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있다. 그런 것들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거북목 증후군. 저처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거북목이 되는 게 아니라, 거북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 이제 거북목은 아닌데,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은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목과 목 사이에 있는 디스크, 물렁뼈 같은 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목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신경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할 게 못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격렬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격렬한 운동을 그냥 그것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막 동생들이 스쿼트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막 3대 측정 해보자 해가지고 3대 측정 하다가 지금 이제 디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제 디스크 터진 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통증이 있으니까 드디어 나도 3대 500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디스크 터진 게 아물지가 않으면서 고착화가 되고 신경이 흐르는 통로를 막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순히 스마트폰을 보는 거에서 진화를 해서 결국에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무리를 준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단문 시대,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왜그 삼시세끼인가 거기서 유해진 씨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아무리 멋있는 걸 봐도,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걸 봐도 와 막 너무 멋있다, 그리고 뭐 쫙 막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헐 대박,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뭐든 뭘 봐도 다 결론이 헐 대박, 헐,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감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 단문 시대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길게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요. 저는 그 아프리카 TV 막 그 방송도 보거든요. 트위치 이런 것도 보고, 보면은 이 채팅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을 만한 굉장히 그 재밌는 드립도 많이 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훨씬 되게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훨씬 감각적이고, 뭐가 재밌고 뭐가 재미없고, 아니면 뭐가 자극적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만 구분해서 계속 쏘는 그런 형태의 방송들이 많다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인류 자체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랑 여러분 세대랑 말을 할 때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 이 그 구글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녀 계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 13세 미만 학생들한테는 유튜브 설치를 못하게 하고, 혹은 그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거 있죠. 어떤 게임을 깔았어. 그러면은 요거를 뭐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거지. 부모가 20분 이렇게 정해주면은 20분만 게임할 수 있게 해주고, 20분 지나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그 아까 게임 산업에 대해서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WHO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그 게임이라는 것도 병이 될 수 있다. 게임 중독도 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게임 중독은 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하게 된 생각은 뭐냐면 과연 이 WHO라고 해서 더 정확한 기준 혹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좀 불신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이번에 WHO 이 그 사무총장이 해임됐잖아요. 왜 해임됐는지 아세요? 그 코로나 관련돼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축소 은폐했다는 이유로 그 잘렸는데요. 왜 잘렸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WHO가 WHO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낸 나라가 어딜까요? 몰랐는데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도 하고 뭐 그냥 코로나 19 또는 코비드 19라고도 하는 그게 이제 딱 생겨나면서 그 중국에 이해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중국 이름을 넣는 순간 중국의 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최대한 중국에서 나타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서 한편에서는 그 뭐 미국에서 WHO에다가 돈을 안 낸다. 이제 앞으로 돈 안 낼 거다. 너네 지원 안 한다. 이렇게까지 했더니 막 걔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설전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WHO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이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산업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IT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랑 친하게 지내고 하는 나라가 드물잖아요. 이 컴퓨터 정보력으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 1, 2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10위권 바뀌고요.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거를 이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딱 집중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가 교과 시간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실제로 이 컴퓨터 하는 시간은 적을 수 있어도 컴퓨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훨씬 높다고 하죠. 근데 이 게임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뭐를 뭐 지하 자원을 팔아먹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어떤 문화 컨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을 못 팔게 하는 거, 게임이 질병이라고 해서 못 팔게 하는 거가 과연 적절하냐 하는 그런 논의의 장도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그 청소년 그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해서 왜 10시 이후가 되면은 청소년들 계정 튕기는 뭐 그런 걸 이제 여가부에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서로의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이 WHO에서도 게임을 이제 이렇게 막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게임 산업을 막고 한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그 문화 컨텐츠를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IP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리니지가 벌써 언제적 게임입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하던 게임인데 그런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걸 이제 그 IP를 가지고 리니지 M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막 매출이 하루에 수십억씩 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김택진 그 NC 회장님 인터뷰한 거 보면은 본인도 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도 그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NC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성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금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의 공격이나 이런 게 되게 정치적인 측면을 강구할 수 없다. 결국은 게임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 제조업처럼 뭘 만들면은 100원짜리를 만드는데 90원이 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라 딱 1000원을 들여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수익이 뭐 1000만 원이 날 수도 있고 1억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소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 잘 보여라 아니면 돈을 많이 내라 하는 식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 라는 거는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 컨텐츠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그걸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막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혹은 세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나 국가의 어떤 입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긴 시간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정보에 접속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왜 게임 중독만 나쁜 거지? 모든 게 다 나쁘잖아요. 게임 중독만 나쁜 게 아니라 뭐 식탐 이런 것도 나쁘잖아요. 게으름에 중독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걸 질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게으름을 질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훨씬 깊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분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게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